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육아멘토 닥터 달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배우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30년 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중급 초입에 들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뭐든지 10년 정도 하다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만시간의 법칙인데 저는 30년을 하고도 아직도 중급 초입밖에 안 된다는 게 좀 답답하긴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언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어는 수준급으로 하고 영어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중급 초입 정도이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대화를 아주 자유롭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 알아들을 정도는 됩니다. 일본어는 2주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메 마시테, 도조, 요로시쿠 이 정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할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는 프랑스어입니다.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를 배웠는데 지금 이제 기억나는 것이 깨스커세, 메르스 복구 이 정도밖에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왜 30년 동안이나 영어를 배웠는데도 이렇게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어만 공부하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니까 의사로서의 생활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한국어로 계속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어에 노출될 기회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가끔 가다가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애기들 접종하러 올 때 가끔 대화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쓸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많이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살거나 영국에 가서 살거나 그러면 영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단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거지 영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국에 가서 산다든지 미국에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30년 동안이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이렇게 잘하지를 못하는가입니다. 제 아들은 14년 정도 영어를 배웠는데 저보다 굉장히 잘합니다.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날 정도고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만 돼도 그 당시 영어를 말하고 듣는 것은 저보다는 더 뛰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고급 영어를 쓴다든지 좀 수준 높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거와 전문가가 사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인 회화에서는 우리 아이가 저보다는 뛰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어렸을 때 배울 때가 제일 좋습니다. 운동을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외국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어릴 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 왜 어릴 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출생하면서부터 언어 습득 능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어 습득 능력이 최고치에 도달하는 게 만 7세 전후입니다. 만 7세까지는 언어 습득력이 계속 증가됩니다. 그래서 애들은 스펀지같이 무언가를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 7세가 지나면서부터는 언어 습득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만 8세, 9세, 10세로 가면서 그럼 언어를 못 배우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만 7세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기이고 그 시기를 지나면 좀 더 배우는데 약간의 노력과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언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언어의 문법에 따라서 그리고 발음에 따라서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어를 말하고 듣고 하지만은 외국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자마자 한국인 같아, 중국인 같아, 또는 일본인 같아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 특유의 억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도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 애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언어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3세에서 7세에 이민을 간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과 어느 면에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발음도 정확하고 문법도 정확하고 외국인 특유의 억양도 관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1세에서 15세에 이민을 간 아이들 같은 경우는 3세에서 7세 사이에 이민을 간 아이들보다 언어 습득 능력이 좀 떨어져서 한 절반 정도의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언어 습득 능력이 7세가 가장 높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떨어진다고 말했듯이 지금 보여준 결과들이 그것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늦게 간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17세 이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아이들은 3세에서 7세에 이민을 간 아이들보다 언어의 유창성이라든지 문법 또는 발음 정도가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영어를 배울 때 흔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키신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키신저 효과라는 것은 유대계 독일인인 키신저가 15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비교적 정확했지만은 발음을 고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계 특유의 억양이 남아있어서 늦게 이민을 가거나 늦게 언어를 배울수록 이 발음 같은 것을 고치는 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늦게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외국어를 못 배우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도 늦은 나이에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한국어를 배우면서 나이가 20대 이후에 배우기 시작했는데도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늦은 때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언어 습득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 시기에 배우지 않는다 그러면 언어 습득의 최적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배울수록 훨씬 더 힘이 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어는 기본입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영어를 잘해, 난 굉장히 영어 잘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랑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자 문화권입니다.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은 한자 문화권으로서 한자를 공통으로 사용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배우는 것도 좋겠지만은 가까이에 있는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왕래하는 것이 중국이라든지 일본과 같이 가까운 나라를 우리가 자주 가지 먼 나라를 자주 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배우는 최적 시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